땅에는 길이 있고 바다에는 해도가 있지만 창업자에게 다른 사람이 쓴 책은 참고에 그쳐야만 한다. 사람이 다르고 기회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가야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장 단순하게 알선 회사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업체를 찾아가서 보이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운수업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기사관리, 격리, 영업, 광고 이런 분야가 나눠져 있겠죠. 기사관리는 배차와 오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배차든 오더든 간에 사무실 배차를 한다고 해도 기사관리는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매출이 높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외근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인원은 그리 많지 않은 형태, 즉 격리와 사무실 업무 처리만 하는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운수회사를 돌리는데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격리는 진짜 크지 않는 이상 한 명이면 충분하고요. 영업과 광고도 대부분 거래처를 관리하는 배차 담당이 본인이 담당하는 거래처에 대한 차주 모집 광고를 올리다던가 주변 지인분들과 차주분들을 통해서 연결을 통해 그 정도면은 차량 모집하는 건 충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딱 봐도 직원이 엄청 많거나 사무실이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고급지거나 다른 곳보다 크거나 인테리어가 고급지게 되어 있는 경우, 또한 사무실의 위치가 삐까뻔쩍한 건물에 딱 봐도 월세가 엄청 셀 것 같은 곳, 이런 곳들은 반대로 보면 월 지출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리고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들도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었고, 직원들 월급만 내가 상식적으로 최저임금으로 계산만 한다고 해도 이게 한 달에 차량 한 대에 지입료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받고 운영된다고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손해가 클 것 같은 회사, 이런 회사는 들어간 만큼 당연히 뽑아내려고 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와, 이 회사 거래처가 튼튼하고 매출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이런 인테리어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 회사는 믿을 수 있겠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기 위한 영업을 위한 기본 행위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50년이나 70년 이상 된 이런 운수회사들, 매출이 1,000억 원 이상 되고 이런 회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사무실을 각 여러 지사를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이렇게 대형으로 이렇게 차려놓고 직원들 막 20명, 30명 이렇게 쓰면서 운영하는 그런 운수회사는 없습니다. 사실상 누구에게 우리 회사 크다라고 보여줘서 득이 될 게 없는 업인 거죠. 사업의 기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수업을 가장 실용성 있게, 가장 작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내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성형외과가 미친 듯이 밀집되어 있고 그것이 월세가 센 이유는 사람들의 이목을 중시하고 그만큼 이목이 중심이 되는 만큼 그만큼 매출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실 때 운수회사 사무실의 이목을 끌어서 장사를 하는 곳이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디 창고 하나 얻어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배차 관리 사무실 직원 하나 놔두고 전화 하나 놔두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해도 사무실 하나만 있어도 운영이 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광고를 미친 듯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광고 비용이 어마무지하게 들어가고 월세와 인테리어 딱 봐도 고급지게 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운수업이라는 특성에, 즉 사업의 기본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운수회사는 혼자서도 넘버만 한다고 봤을 때 운영이 지장 없이 인건비가 그다지 돈을 들일 필요 없이 차량의 기사와 기사관리, 넘버만 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하는 업이에요. 사실상 검색 시에 가장 상위에 나오고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들어봤을 만한 운수회사, 유튜브나 네이버 혹은 구글 딱 봐도 파워클릭으로 한 번 클릭해 그런데 맨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한 번 클릭에 10,000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대형 광고를 한다거나 검색을 하면 가장 상위에 올라오는 검색들은
당연히 광고 비용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쇼핑몰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제품을 하나를 팔아서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남는데 한 번 클릭 시에 만 원이 나가는 광고를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광고에 그만큼 돈이 나간다는 건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입료가 한 달에 20만 원, 많게는 뭐 70만 원, 진짜 많으면 100만 원 그렇게 받고 차 한 대당 그렇게 받고 있는데 광고비를 하루에 100만 원 이상 쓴다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운수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알선 회사들은 파워클릭, 유튜브, 블로그 미친 듯이 돈을 아끼지 않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를 팔면은 몇 천만 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를 팔면 한 달 광고비는 그냥 벌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진이 많이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 운수업이 아닌 알선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모든 것을 100%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운수회사, 매출이 변함없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하는 회사, 평생 직장이 가능하다,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회사, 운수업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계속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고 얘기해도 그 위에 사람이, 그 위에 있는 상청이 책임질 수 없을 수도 있고 그 밑에 있는 하청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일 수 있고 계속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책임질 수 있다고 해도 뭐 위에 있는 거래처라던가 아래에 있는 하청 입장에서라던가 상청 입장에서는 둘 중에서 한 곳에서 책임이 질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회사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먼저 쓰고 계약금을 먼저 입금을 하라. 걱정하지 마라. 나 믿고 입금해라. 뭐 이렇게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회사, 이런 회사는 좀 잘못된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특이사항이 아닌 이상 매출과 현장 그리고 선탑을 무조건 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여기에 사기 안당은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뭐 LG전자라던가 LG자동차 뭐 부품 뭐 이렇게 자동차의 이런 기술에 대한 거를 뭐 외부에 노출시키면 안 되는 이게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선탑이 무조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원청회사는 개인이 직접 찾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요. 이쪽에 인맥이 있고 경험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알선을 통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개인이 직접 원청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정보화를 하여 저 같은 사람들은 컨설팅을 통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뭐 알선을 통해서 들어오든 뭐 이렇게 개인이 원청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정보화해서 컨설팅 받아서 들어오는 것은 어떤 통해서 들어가서 사실상 정답은 없어요. 알선 회사도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화물시장의 정보 침체를 이용을 해서 1,000원짜리 물건을 만원에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소비자들은 비싼지 알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안타까운 사람들은 뭐냐면은 비싼지 알면서 들어가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비싼지 싼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분이 있다는 거죠. 후자든 전자든 들어가서 한 달에서 3달 정도면 자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게 되고 연결해주는 업체를 겁나게 욕을 하게 되겠죠. 그때 본인이 눈탱이를 맞았구나 하고 깨닫지만 이미 그때는 늦은 때인 것이죠. 이것은 안타깝지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단지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갔던 거죠. 그냥 정보의 무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딱 봐도 비싼 감당 안 되는 월세를 내면서 저기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내고 하기에는 운수업으로는 마진이 안 맞는다고 판단되는 곳. 두 번째, 사무실 직원들이 최대 7명에서 20명 이상 혹은 30명, 50명 이상 되는 곳. 세 번째, 인테리어가 누가 봐도 몇 억은 들어갔겠구나 하는 곳. 네 번째로, 필요 이상으로 일자리에 대한 확실함을 강조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업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구조가 지입 구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일사천리로 계약금과 계약서를 쓰자라고 요구하는 곳.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은, 이런 사람들의 삐까뻔쩍한 재력들은 운수업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